우리가 요즘은 저축하기가 되게 힘든 시대입니다. 이제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탓이죠. 학원비도 오르고 버스비도 오르고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야채값도 오르고 과자값도 오르고 음료수 가격도 오르고 전부 다 오르는 것밖에 없는데 월급만 제자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껴서 저축한다는 게 정말로 정말로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사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. 요새 보니까 보험약관 대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. 왜인가 했더니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대출을 계속 이제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거죠. 근데 그렇게 생활비를 야금야금 쓰다 보면 되돌아보면 빚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을 거다.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참 막막하죠. 우리가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면 부자의 길에 들어서고 저축하지 못하면 삶이 매우 우려스러워진다. 이런 얘기는 너무도 잘 아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얘기죠. 정말로 안전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. 저축하고 산다라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죠. 남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. 고개를 돌려보면 아우디도 보이고 벤츠도 보이고 포르쉐도 보이고 렌지로버도 보이는데 그냥 딱 봐도 그냥 어걱거리는 그런 비싼 외차를 끌고 다니는데 과연 저들은 수입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? 얼마나 잘 살길래 저런 좋은 차를 끌고 다니나?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저녁 술자리 같은데 거의 가지 않는데 뭐 그래도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내가 이상한 건지 나는 무능력하고 한심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여유롭고 능력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. 참 피 같은 돈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. 우리는 리딩방이니 아니면 뭐 저런 이제 호재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 혹해가지고 내 돈을 남에게 건네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. 그러다가 인생이 순식간에 이제 망가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. 뭐 최근에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요. 뭐 세 채 다 재분양 받아가지고 한 달에 이자만 500, 600 나가고 뭐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뭐 100, 200만 원 나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. 뭐 그리고 뭐 생숙요? 생숙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. 뭐 숙박 뭐 주거용 부동산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 부동산에 분양 받아가지고 이제 망가지는 사람도 되게 많답니다. 뭐 한 2, 3억에 샀는데 갑자기 10억이 돼가지고 7, 8억을 버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을 기대했나 보더라고요. 외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 가방도 사고 비싼 데 가서 뭐 외식도 막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럴 수 있는 돈이 부동산에서 톡톡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일을 저질렀나 봅니다. 뭐 이제 그런 이게 탐욕과 욕심을 가진 그들이 이제 세상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보는 거죠.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들이 스스로 몰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막막하죠. 가끔씩 겁이 납니다. 그런 이들이 왜 저렇게 살까? 그들은 그냥 욕심만 이렇게 내는 욕심 덩어리들까?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 나도 그런 마음을 한때는 가졌었는데 나도 그런 투기나 욕심이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. 반성도 해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지난 과거들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.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?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중입니다. 조용히 살아야 되고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안전하게 살 궁리를 해야겠다.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정말로 정신 차리고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. 함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의 불편한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를 싫어합니다. 불편해합니다. 근데 정신 차리고 지내야죠.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.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저지른 일, 내가 벌린 일을 내가 수습해야죠.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고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쓰레기 같은 가족 구성원들도 참 많고요. 참 이래저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힘들고 막막하고 어렵고 뭔가 좀 비정상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나?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?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.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 하죠. 맞서기 싫죠. 근데 분노하고 또 냉정함으로 맞서야 된다고 합니다. 화나고 이제 분노하는 거, 증오하는 거 이건 좋은 감정이라고 하죠. 세상의 부조리, 잘못된 현상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현실은 시궁창인데
다른 얘기하고 술 마시고 어울리면서 휘낭락거리면 삶이 해결이 되냐고요. 아니라는 겁니다.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힘든 현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남에게 털어놓지 못합니다. 왜 함부로 털어놓지 못합니까? 잘못 털어놨다가 나의 처지가 남들에게 다 까발려져서 남들에게 조롱받고 비방받는 그런 신세가 될까봐 겁나는 거죠. 참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죠. 겉으로 볼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엉망인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겉모습만 보며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. 2024년 10월인가요? 11월인가요? 미국 대선으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. 트럼프는 분열의 아이콘이죠. 그가 여전히 미국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분열과 혐오와 갈등이 더 극심해진다라고 봐야죠.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갈등과 혐오와 증오가 심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상대편에 대한 막연한 분노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건설적인 분노와 건설적인 증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개선이 되고 바로 잡힐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. 참 많이 어렵고 많이 막막한 게 지금입니다.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고요. 항상 조심하며 지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안전하게 지낼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개인적인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제 시대가 열릴 겁니다. 왜겠습니까? 함부로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게 빌미가 돼서 큰일을 겪으니까요. 제가 본 이제 일본 소설 중에 미야베 미유케 소설입니다. 아들이 학교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.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을 받았다. 한 10억 넘게 상속을 받았다.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들 사이에 이제 말이 퍼져서 다른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가족의 그 아이의 집에 강도가 듭니다. 강도가 들어서 엄마와 아빠와 여동생을 죽입니다. 강도가 잘못해서 강도의 나쁜 짓으로 일가족들이 몰살당하죠. 근데 그 아들은요, 별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, 친구들에게 자기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10억 물려받았다. 그 얘기가 그 범죄의 발단이 됐던 거죠. 아이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함부로 우리의 속사정을 남에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까지 그 작품이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습니다.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며 지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지만 불편한 현실을 잘 맞닥뜨리고 외면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하려고 애써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현실이 시궁창이다. 하지만 그 시궁창 같은 현실을 좀 잘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